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릭 번의 심리학자가 쓴 교류 분석 심리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반복하는 사람인가요?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에릭 번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6단계의 인간상이 있는데 그 인간상을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진술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그리스 신화가 아직까지도 대중에게 읽히는 이유는 우선 이야기가 자극적입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만 보아도 엄청난 바람둥이고 여신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양치기, 뻐꾸기, 황소, 구름, 독수리, 백조 등으로 둔갑해서 인간과 정을 맺습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제우스의 바람에 관대하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말에 어울릴 만큼 제우스는 바람을 피우는 상대에게 악랄하게 복수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응징합니다. 고대 그리스 이야기인데도 현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 고리타분하거나 해묵은 느낌이 아주 없습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하고 귀를 자극할 만큼 솔깃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인물들은 인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제우스, 헤라뿐만 아니라 제우스와 아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헬라클레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헬라클레스는 시기심과 복수심에 눈먼 헤라의 꾀임으로 잠깐 미친 나머지 처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살인자라는 낙인을 지키고 텔포이의 식탁을 받아 12가지 과업을 시작하는데 제 아무리 영웅이 될 팔자를 타고나도 타인의 모함이나 인생의 역경은 누구도 이해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우주 만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는 고대 문명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증명합니다. 더불어 인간의 탐욕이나 시기, 질투, 사랑, 우정, 자애, 내면에서 숨겨진 마음의 원리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비 카일러도 교류 분석의 창시자인 에릭 번이 분류한 6가지 과정 각본을 그리스 신화에 비춰 분석합니다. 과정 각본이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각자가 써놓은 생존 전략, 각본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쉴 수 없다는 각본은 헬라클레스가 벌을 받아서 12가지 과업을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힘들지만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야 이 각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A는 회사를 언제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A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기업의 부장 비서직을 맡고 있는데 이 부장의 본인의 스트레스를 자꾸 A에게 트집을 잡으며 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A 얼굴을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온갖 환경 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를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다른 팀에서 자꾸 도와달라는 면목으로 잡다한 일을 툭툭 맡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싫은 것은 다른 팀 과장님의 말투입니다. A씨 안 바쁘지?
친구들은 전부 A에게 그만둬라. 내 경력이면 다른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이럴 때마다 A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결혼해서 애도 빨리 낳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버텨야지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 일이 끝날 때까지 쉴 수 없는 까지가 각본입니다. 헬라클레스는 헬라의 갖은 핍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헬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헬라클레스를 잠깐 동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헬라클레스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모두 죽이고 이를 말리는 이까지 죽이려 했지만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잠들게 됩니다. 마침내 잠에서 깬 헬라클레스는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테세우스의 만류로 목숨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후 헬라클레스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에오스테우스의 노예로 지내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힘든 10가지 과업을 해결합니다. 그중 2가지 에리오스테우스가 성과를 부정했기에 추가된 것으로 결국 헬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이란 이름을 붙게 됐죠. 결국 헬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모두 달성하고 마침내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헬라클레스는 이 12가지 과업을 이루는 동안 하나의 과업을 끝내기 전까지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쉴 수도 없이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까지의 각본을 가진 사람들은 헬라클레스의 과업처럼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회사에 부장 비서직을 맡고 있는 A는 이미 예전부터 퇴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애를 낳기 전까지는,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사실 A가 느끼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많습니다. 상사에게 본인이 겪은 업무에 관해 애로사항으로 토로해 보거나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할 수 있게끔 여러 관계자에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캔덤 점프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A는 같은 이유를 대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마치 헬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끝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까지 과정 각본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연말 모임 약속이 끝날 때까지는 다이어트를 할 수 없어.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쉴 수 없어. 까지 각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의 끝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쉬는 것조차 금지된 패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내게 주어진 임무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멈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굳이 지금 맡은 일 하고 있는 일을 다 끝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즐기면 그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더 웃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더 안정되는지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일 안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섰음을 느낄 것입니다. 까지 가정 각본에 언제까지 매여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절대로 이것을 손에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궤도는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행복하시길 원합니다.